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영상을 클릭하기 전에 우리 국어 수업 시간 준비 안내문 다 봤죠? 자, 거기 준비물 안내문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이제부터는 국어 교과서 2학기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2학기 교과서에서 대단원 2 간추리고 쓰고 안에 있는 첫 번째 소단원 요약하며 읽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수업 전 안내사항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게시판에 올라와 있듯이 학습지, 오늘 날짜로 올라온 학습지 인쇄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인쇄가 어려운 학생은 국어 노트를 준비를 해서 학습지에 나온 내용을 필기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 요약하기는 등교 계약하고 수행평가가 바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수업하고 나서도 요약하며 읽기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수행평가가 진행되니까 이 단원 공부 잘 해야겠죠. 영상도 잘 보고 학습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넘어가서 오늘의 학습 안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 담기고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글이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글이 구성되는 방식에 대해 조금 배웠을 거예요. 그거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요약하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요약이 뭔지, 요약의 개념, 그리고 요약하기에 적용되는 기본 규칙들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2번까지가 영상에 나온 내용일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건 여러분이 설문지를 넘겨서 짧은 글을 직접 요약하는 활동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오늘 학습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글을 한번 이해해 볼 건데요. 자, 너네 학습지, 자, 인쇄했죠? 그 학습지 1번 보면은 여기 왼쪽 표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글이 있고 글 안에 이게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한 편의 글이 이렇게 여러 개의 무엇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여기 미음 디귿이 뭘까? 미음 디귿. 그렇지요. 누가 맞췄어? 너무 잘 맞췄는데? 이건 바로 문단이야. 그렇죠. 자, 그럼 하나의 문단은 또 쪼개질 수 있어요. 이번엔 미음, 지읒이네요. 이 미음, 지읒은 뭘까?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고 문장이에요. 문장.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보면 미음, 디귿은 문단, 미음, 지읒은 문장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학습지 아래도 이렇게 똑같이 써줘야겠죠? 문단과 문장.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웠죠? 자, 여기 오른쪽 그림은 여러분 학습지에는 없고 선생님이 PPT 설명에만 넣었는데 여기 봐볼래? 자, 여기 오른쪽을 보면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한 편의 글의 일부만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한 편의 글을 보면은 항상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왼쪽 제일 앞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한 묶음,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한 묶음, 지금 여기 나온 부분은 두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 두 묶음, 이렇게 한 묶음을 이렇게 형식상 띄어쓰기 하나를 하고 한 묶음을 여기서 보면은 문단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하나의 문단을 봐볼래? 하나의 문단에 보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온점이 이렇게 여러 개가 찍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의 문단은 이렇게 온점이 찍혀 있는 하나의 문장이 여러 개로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학습지 아까 글 구성하는 기본 구조의 이에 그 옆에 보면 표가 나와 있어요. 자, 왼쪽 위에 들어갈 내용은 미음, 디귿, 그렇죠. 문단이에요. 자, 문단은
여러분은 기역으로 나와 있는데 기역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짤막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단이라고 하면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짤막한 부분.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덩어리긴 덩어리인데 그 문단 하나의 문단에는 한 가지 생각만 들어있어요. 하나의 문단에 두세 가지 막 생각을 섞어서 쓰면은 여러분이 읽을 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지?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문단에는 명확하게 한 가지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한 가지 생각을 소주제라고도 하는데 그 소주제가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글이 되는 거고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형식적으로는 행을 바꾸고 첫 줄은 들여 쓴다 라고 해서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 학습지에 들어갈 답입니다. 자, 문단, 글, 한 가지 생각, 그리고 들여 쓴다. 자, 그 다음에 문단 아래는 더 작은 단위인 그렇죠. 문장이 들어가야겠죠. 미음, 지읒, 문장. 자, 문장은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로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거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완결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장의 끝에는 형식적으로는 문장 부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그 제일 끝에 나와 있는 문장 부호, 온점이 됐든 물음표가 됐든 느낌표가 됐든 그런 부호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글에는 글이 있고 글 안에는 여러 가지의 문단이 있고 문단 안에는 여러 가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초등학교 때 배웠죠? 자, 이거 간단히 한번 다시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야 하는 요약하기. 자, 요약하기를 하기 전에 요약이란 뭔지 좀 알아봐야겠죠? 여러분한테 야, 요약하기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요약하기란 간단하게 하는 거. 그렇죠.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과제에서 방학 때 읽은 책, 드라마, 영화 요약해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 과제를 쭉 살펴봤더니 엄청 고심한 흔적이 보이더라고. 왜 요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까? 그렇죠. 요약하는 거는 줄여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근데 어떻게 줄여야 되냐? 자, 일단 요약이란 이거 한자어거든. 요약은 자, 이때 요는 중요할 요고요. 이때 약은 맺을 약인데 여기 안에 사전을 찾아보면 줄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합쳐서 읽어보면 중요한 것을 줄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이라는 건 중요한 걸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중요한 건 중심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학습지에 요약이란 옆에 글에 그 중심 내용을 써줘야겠죠. 이 초록색 부분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추려서 정리하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단순히 분량을 줄인다고 그게 요약이 될까요? 500자짜리를 100자로 아무렇게나 줄여. 그게 요약이 될 수는 없어요. 요약이란 단순히 분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중심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약하는 방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요약할 때는 좀 여러 가지 기술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학습지 요약이란 아래에 나와 있는 표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자, 요약하는 방법 첫 번째. 시옷, 티귿. 뭘까요? 티귿. 그렇죠. 선택입니다. 중심 내용이 드러난 부분을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예시를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학습지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수면 부족은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수면 부족은 식욕을 자극하는 성분을 증가시키고 억제하는 성분을 줄여 비만을 유발한다. 수면 부족은 노화 현상과 유사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자, 이런 문단을 가진 글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문장으로 따지면 몇 문장인가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온점이 들어있는 게 하나의 문장이라고. 그럼 여기 몇 문장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세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면 부족은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수면 부족은 이런 성분을 억제시키고 자극해서 비만을 유발하고 수면 부족은 노화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자, 비만을 일으키고 노화 현상도 일으킨다. 이거 다 무슨 말이야? 그렇지.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어떤 예시들이겠죠. 설명하는 세부 내용들. 그럼 이거는 세부 내용들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요? 그렇죠. 첫 번째 문장. 수면 부족은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 자체가 중요하지.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문장을 그대로 선택해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완전 간단하죠? 자, 여러 가지 문장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하나의 이거는 좀 문장의 중요도를 판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장이 제일 중요한지.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한 이유, 건강에 심각한 영향. 그게 뭐야? 비만, 노화. 이런 세부적인 영향들을 대표하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이게 중요도로 따지면 제일 우선이겠죠.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선택하면 요약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학습지에 수면 부족은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 문장 자체를 선택한 게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기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술. 시옷, 지읒. 그렇지. 사자 아니고 삭제입니다. 덜 중요하거나 반복되는 내용은 굳이 요약에 넣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중요한 내용만 요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덜 중요한 거를 조금 삭제해줘도 돼요. 한번 봐볼까요? 자, 여러분 학습지에도 있어요. 학생들이 가방을 들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간다. 되게 짧은 글이다. 그치? 여기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요약하자면 조금 반복되는 거 한번 지워볼까? 뭐가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학생들이.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를 지워봅시다. 자, 그러면 조금 간략해지겠죠? 그러면은 이거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 너네가 해볼래? 자, 시간을 조금 줬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학생들이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간다. 이러면 어때요? 두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간략하게 요약이 되죠. 이때 반복되는 거, 학생들이 이런 거는 삭제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답은 학생들이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간다. 이렇게 간략하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기법을 봐보도록 합시다. 이응, 비읍, 히읗이네요. 자, 이건 일반화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이게 여러 개 나오면 그걸 포괄하는 말, 일반적인 말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만 하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볼게요. 자, 여기 세 가지 문장이 있네요. 지민이는 달리기를 좋아한다. 피구나 배구도 좋아한다. 수영도 좋아한다. 자, 그러면 이 세 문장을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 벌써 머리로 떠올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주 요약을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도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지민이는 좋아한대. 뭘 좋아해? 달리기, 피구, 배구, 수영. 그러면 이걸 요약하려면 달리기, 피구, 배구, 수영을 조금 더 요약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하위어니까 조금 상위어에 들어있는 말을 찾으면 되는데 자, 달리기, 피구, 배구, 수영 이런 것들은 다 뭐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운동에 해당하죠. 운동. 체육 활동, 운동. 그러면 이거를 조금 줄이면 지민이는 운동을 좋아한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자, 일반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민이는 달리기, 피구, 배구, 수영 이런 하위적인 내용을 일반적인 말로 또 포괄하는 말로 바꾸는 그런 활동을 해주면 됩니다. 요약하기 위해서 이 기법 정말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여러분이 이거 끝나고 영상 끝나고 요약 연습하는 글에도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법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재구성. 여러분 학습지 제일 아래 칸에 나와 있죠. 자, 재구성이라는 건 뭐야? 다시 구성하는 거죠.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난 문장이 없다면 문장에서 만약에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게 없어. 그러면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심 내용이 담긴 문장을 새로 만들어내는 기법이 있어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학습지 여러분 예시글 잘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수업 종이 올리기 전 우리는 국어 교과서를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공책을 펼쳐왔다. 필통에서 연필과 지우개를 꺼냈다. 그리고 선생님을 기다렸다. 이거 여러분 저번에 등교 계약했을 때 딱 우리 원목 중 여러분의 모습이네요. 자, 이거 한마디로 요약해 볼래요?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 일단 여기 나온 문장 중에서 선택할 거 있나요? 선택하기에는 뭔가 뚜렷하게 중요한 게 하나로 딱 뽑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삭제할 거 있나요? 뭐 중복되거나 덜 중요한 거 없는 것 같고, 그럼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좀 이거를 일반적인 말로 바꿀 수가 있을까? 좀 애매하죠? 그러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내용이 없으면 하나로 만들어내면 돼요. 여러분 요약할 때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 구술, 사고 과정을 잘 따라오세요. 자, 수업 종이 올리기 전 교과서를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 공책을 펼쳐놓는 거, 필통에서 연필과 지우개를 꺼내는 거, 선생님을 기다리는 거. 이런 행동들이 하나의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그 행동은 수업 시간 전에 준비를 하는 행동이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국어 수업을 받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여기 나온 말 중에 그대로 쓴 거 없어요. 그렇다고 뭐 하위적인 거를 구체적인 말로 일반화, 상위어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냥 국어 수업을 받을 준비라는 새로운 말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중심 내용을 조금 하나의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을 마련해서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4가지 기법은 요약하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자 기술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방법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영상이 끝나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짧은 글을 직접 요약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요약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등교 수업 때 준비물 잊지 말고 가지고 오세요.